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약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끝내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지난 17일부터 개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보다 한 주 뒤인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은데요.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에도 학교의 등교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송훈 교육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교육관님께서 나와주셨네요. 자, 도송훈 교육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도송훈입니다. 예. 자,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예. 그나저나 좀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사실 2학기가 되면은 이렇게 뭐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그 끝이 좀 이렇게 계속 보이질 않고 있는데 하지만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 2학기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하고 또 2학기 전면 등교를 통해서 결손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현재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이 배움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8월 한 달은 집중 방역 주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4단계라 할지라도 유치원이나 초1, 2, 또 고3 특수학교 등과 같이 등교 수업 요구가 많은 그런 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등교가 허용이 되고요. 9월 2주 차인 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3단계가 되면 전체 전면 등교가 되고요. 4단계라고 하더라도 학교 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고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나 도서백제 학교는 단계에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교육관님 2학기 개학부터 그러니까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집중 방역 주간을 거쳐서 이제 등교가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들에게는 2학기가 또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고3 학생들한테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또 대입 수험생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내일까지 인천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지난 8월 10일이 수능 100일 전이었는데 이제는 2차까지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개인 방역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또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서 시험 준비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요. 9월에 수능 관련 세부 방역 지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고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능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요즘에 이 학부모들의 이 등교 여부에 대한 염려 어린 시선도 이제 존재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교육 결손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또 강하게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내의 감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교는 15.9% 정도
그래서 아직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등교 수업이 지연되고 원격 수업이 계속될수록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커지고 또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사회성과 같은 것들이 그럼요.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등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의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 인천교육 회복 추진단을 구성을 했어요. 추진단으로 구성한 건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 추진단에서 방역, 또 교육 결손 회복, 학생 맞춤 지원, 교육 여건 개선 이와 같이 4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육 회복 추진단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있네요.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가정 학습을 하겠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도 이제 존중한 걸로 보입니다. 예. 가정 학습 일수가 이제 한시적으로 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학교 여건이라든지 또 학생의 안전, 또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수업 시간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교육원이. 가정 학습 일수를 연간 57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일과라든가 수업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학년별 시차 등교라든가 또는 급시 시간 교차 운영, 또 점심 시간 연장 이런 다양한 방안을 도입을 하고 또 기존의 수업 시간에서 5분 이내에 감축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대 학교의 경우가 좀 문제인데. 과대. 그래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좀 전에 잠시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서 뭐 학습 결손 또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인천 교육회복 추진단 이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또 4가지 그 추진 과제를 설정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방안 어떤 방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습 결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층은 상위권으로 좀 가는데 오히려 하위권으로 간 아이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교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절감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교 확대죠. 등교 확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또 그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학습 반올림이라고 하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으로 보충을 지도하는데 한 3,000학급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또 1번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수학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수학 클리닉이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수학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수학 선생님들은 또 저기 번외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또 강사를 그렇죠.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방학 중 교과 연계 방과 후 활동을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공짜로 하는 학생들이 가나 봐요. 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위해서 어떤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1수업 2교사제라든가 또 두드림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거나 또는 난독증 학생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교사대생이라든가 교원 자격 소지자를 활용해서 기초학력 보충지도 또 상담 프로그램인 온라인 튜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학교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저 교육청에서 참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또 하셔가지고 좀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 교육적인 부분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튜터링이나 또 교과 보충 프로그램으로 이제 채워가겠다는 거는 이해는 가거든요. 예.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또 한창 또 민감한 시기에 이 학생들 모두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심리 정서 지원처럼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을 회복을 시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 그렇죠. 가까이 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예. 가장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예. 학생 생활과 심리 정서 실태 조사 분석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학생들의 정신건강 변화에 대해서 이전하고 비슷하다. 응답이 가장 많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늘어나고 불안, 또 슬프고 울적한 마음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예. 줄었다는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걸맞는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서려고 하는데요. 280개 병의원과 협약을 맺어서 자살 위험 학생 치료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예. 또 상담, 또 정신건강 고위기 자살 위험 학생 지원을 위해서 의료 전문팀이 출동하는 의료 전문팀 학교 방문 사업도 운영 중에 있고요. 아, 이런 사업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이게 쉽지 그래서 어떤 않은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준비들과 또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의료 전문팀 방문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서행동 위기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학생이 또 학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또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천이 상당히 좀 치밀하게 준비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요. 예, 이건 병원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이 치유도 하면서 그럼 지금 저 학생들 치유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네요. 네, 그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이 그냥 바로 돌아오지 않고 치유가 돼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겠네요. 이거는 뭐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학교 수업도 수업이겠지만은 이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인천교육청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그런 그 지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확진 학생이라든지 또 자가격리 학생이 일상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정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저희들이 그 학부모님의 제안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가격리 되게 되면 2주간 집에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화분을 키운다거나 또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행복 꾸러미 제공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맞다. 뭐 행복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행복 꾸러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또 2주간 학습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뭐 누구나가 지금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 확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몇 달 전에 그 자가격리 한번 되셨었죠? 12월 말에 나올 닷새 동안 했습니다. 아, 진짜 교육감님께서도 일선에서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다가 확진은 안 되셨었잖아요. 확진은 아니셨고. 예, 확진은 안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2차까지 접종을 했어요. 아, 하셨군요. 네. 아, 우리 고3 학생들도 이제 내일이면 다 이제 2차까지 접종이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가격리도 한번 하셨었고 참. 자, 그리고 교육감님, 뭐 이 외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실습 기회가 또 이렇게 부족한 뭐 직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뭐 채용 연계 직무 교육을 또 마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또 가장 또 안타까운 그 부분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은 그 실습을 해야 되고 실습 실기가 진짜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난 6월 14일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족한 거를 좀 채워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의 직업교육은 크게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인천시 기업 상황과 맞춰서 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학교를 전환 신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는 대중예술고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두 개를 전환 신설을 했고요. 신설이 됐습니다. 셰프 요리사 전문 고등학교. 그거는 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대중예술고는 인천에 있고요. 그래서 뭐 실용음악이라든가 또 연기예술과 또 실용무용 내년까지 실용무용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모집하는 게 인천 바이오과학고등학교. 아, 바이오가 들어가네요, 앞에. 예, 우리 이제 인천이 바이오에 그렇죠. 아주 메카가 될 그런 맞습니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과학고등학교 또 소방고등학교 그렇게 두 개가 이제 전환 신설이 되고 또 시와 함께 항공 우주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것도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이제 직업교육의 핵심 전략은 인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 명칭을 아이잡 에듀 클러스터로 정했습니다. 아이잡 에듀 클러스터. 그래서 이거는 시와 교육청과 대학과 기업을 그리고 학교하고 이렇게 초연결로 이어져서 대학을 통해서 학습을 그리고 또 기업을 통해서 일학습 병행제가 초연결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전략 클러스터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항공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 내년에는 뷰티, 관광 리조트, 소방, 수소 에너지. 이게 다 전문 학교가 다 아니 이제 따로 이제 또 뽑아가지고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에듀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교육 플랫폼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이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3년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전에 얘기하신 취업 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채용 연계 직무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도성훈 교육감님, 저는 지금 저 귀에 싹 들어오는 그 전문 학교 중에 소방 무슨 전문 학교 있던데요? 소방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 저는 여기 상당히 경쟁률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이 소방고등학교 들어가면 요새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제 그냥 정식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공무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로서는 저희가 내년에 만드는 소방고등학교가 여기 되게 치열한 가장 이제 처음이고요. 전국 최초입니까? 네,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학성하고 전체가 소방고등학교로 전환된 건 처음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느끼고 있지만 네. 앞으로 갈수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소방 영역이 사실은 불 끄는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일부죠. 예. 이 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소방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한 10,000개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 소방과 연관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주 주력으로 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소방 학교가 되게 확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교육감님, 네.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뭐 탈북 학생,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좀 절실해 보이거든요. 예,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또 취약계층 수를 이렇게 가혹한데요. 저희들이 다문화 탈북 학생 또 장애 학생을 위한 이제 핀셋 지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학생 20% 이상 교회에서는 지금 이미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편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교사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언어 장벽이 가장 문제잖아요. 언어. 네, 그래서 온라인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을 구축을 해서 60개국 언어로 다국어 번역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학교의 홈페이지하고 원래는 없는데 그거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활용 접근성을 높여놨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국어 레벨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예. 그래서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레벨 관리와 보정 학습을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인하공전과 MOU를 통해서 바리스타라든가 항공 예약 발권 시스템,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그런 직업 교육 과정을 위탁을 해서 다문화 학생들 위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 학생 간 멘토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적 지역 자원과 연계한 멘토링 활동 지원을 기초학습이나 상담, 언어 지원 이런 것 하고 있고요.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학교나 학급은 밀집도를 제외하면 전면 등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 등교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하거나 또는 채워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쌀 지급하고 꾸러미인가 그다음에 뭐 이제 10만 원 해가지고 13만 원이 들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 꾸러미 맞습니다. 채소나 과일 이런 것을 이제 담은 꾸러미를 작년에 이렇게 2차례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교육 회복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러겠죠. 또 하나는 그 지원금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3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 또 관계성이라든가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도 좀 조금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이따가 김태환 교수님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학생들이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이렇게 뵈면 교육감님 저희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좀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뭐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상담받으려는 학생이 없습니까? 교육감님께?
저한테 상담 받으려고 직접 이제 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한테는 어렵죠. 안 오고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물어보죠. 네, 네.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학생들 네, 네. 그 접종할 때 제가 가서 또 격려 방문을 하면서 이제 진짜 아이들하고 고3들 얘기를 했어요. 수능 때 이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 고3 학생들이 작년서부터 코로나와 싸우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어렵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수능이라든가 또 수시와 관련된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씩씩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네. 접종도 하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아, 참 진짜 뭐 현장 학교를 많이 다니시니까 도성훈 교육관님께서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 뭐 여하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비상인 상황이긴 한데 우리 도성훈 교육관님께서 좀 잘 좀 진두지휘해서 이 상황을 좀 우리 학생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래도 네. 우리 시민과 교육가족 전체가 예. 정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그렇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예. 다 해야죠. 접종을 해서 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꽃이 학교에서 맞습니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저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조심히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